합유. 합유. 조금 쩔이죠, 쩔이. 자, 합유는요, 일단 공동사업이요. 공동사업. 그리고 조합체. 조합체. 이런 표현 나오면 합유예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공유랑 다른 점을 모아놨어요. 이것만 보고 넘어갑니다. 공유랑 뭐가 다르냐? 일단 아까 우리 공유에서는 지분 처분하는 거 있죠. 자유로웠는데 합유는 그렇지 않아요. 합유는 지분을 처분하려면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 처분이 불가능해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처분하려면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2번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 상속인이 이 합유자로서 지위 승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분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유는 지분 상속이 되지만 합유는 안 된다. 자, 3번 합유자는 분할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공유에서는 분할 청구해도 되죠. 찢어져도 되죠. 합유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내려갑니다. 합유물의 처분행위요. 이거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기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하고 똑같은데 니은을 보시면 합유자 중 한 사람이 임의로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했네요. 만약에 공유해서 요 행위를 하면, 공유해서 요렇게 하시면은 그 등기 전부는 무효가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의 범위에서는 유효였죠. 근데 합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유는요. 합유는 그냥 싹 다 무효라는 거예요. 싹 다 무효. 이거 공유랑 다르다는 거예요. 요게 요 지점이. 자,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합유는요. 자, 내려갑니다. 총유요. 자, 총유는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 종중이나 교회나 사찰을 말하는 겁니다. 자, 총유물에 있어서는 보존이 됐든 관리가 됐든 처분이 됐든 싹 다 이런 것들 결정할 때 총회 결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총회 뭐를 통해서? 결의를 해가지고 결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자, 니은 내려갑니다. 종중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약정했네요. 그럼 이거는 총유물 관리 처분이에요? 관리 처분 아니에요? 관리 처분 아니에요. 지금 중개 수수료 지급한 거예요? 총유물 관리 처분한 거예요? 중개 수수료 지급한 거잖아요.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는 뭐죠? 중개 수수료 지급하는 거예요. 그게 총유물 관리 처분 아니라고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행위라는 거죠. 자, 판례박스 보겠습니다. 종중이 토지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바보 같은 게 중개업자가 용어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죠? 공인중개사로 바뀌었잖아요. 바뀌기 전인가 이때가 2011년도니까 죄송합니다. 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다는 거죠. 이거는 총유물에 관한 관리 처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냥 중개수수료 주는 거라고요. 자, 내려갑니다. 3번 총유물의 사용수익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4번 총유물을 분할할 수 있겠냐? 당연히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분할 안 돼요. 분할하면 안 돼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 교인들이 탈퇴를 하셨잖아요. 그럼 몸만 나가요. 그죠? 재산 들고 나가요? 몸만 나가세요? 몸만 나가시는 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04번 준공동소유. 자, 준공동소유라는 거는 소유권 말고 다른 걸 같이 가지면 준공동소유라고 해요. 우리가 이때까지 봤었던 이 공동소유는 뭐를 같이 나눠 가지는 거죠? 소유권, 맞아요.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거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집을 가지는데, 자, 집을 소유하는데 이 집을 단독 소유하지 않고 공동 명의할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부부가 이 집에 공동 명의하면 공동 명의. 이거는 소유권을 갖다가 두 분이서 쪼개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유라는 거예요. 공유.
소유권을 같이 가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 집에 요 집에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전세권자 병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얘가 전세권을 여기도 부부였던 거죠. 여기도 부부였는데 전세권을 단독 명의로 공동 명의로 전세권을 공동 명의 하신다는 거죠. 전세권을. 그럼 이거는 두 사람이서 소유권을 같이 가져요. 전세권을 같이 가져요. 전세권을 같이 가지는 거라고요. 하나의 전세권을 공동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준 공동 소유라고 한다고. 이런 거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당권, 한 개의 저당권을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같이 갖고 있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준 공동 소유에 해당돼요. 아무튼 소유권 이외의 것들 있죠. 소유권 이외의 것들을 같이 갖고 있으면 그건 준공동 소유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2번에서 열거되고 있는 뭐 지상권일 수도 있고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 같이 갖고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소유권 파트 마무리 짓고요. 이제 우리는 지상권으로 갑니다. 지상권, 객체가 토지죠. 그럼 일단 지상권 성립되려면 일단 토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토지를 예컨대 갑이 소유하고 있으면, 갑 소유 토지를 을이 빌렸으면, 그럼 을이 지상권자가 되려면 이 경우 갑하고 약정해야 되죠.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합니다. 설정 계약을 하고 지상권 성립되려면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등기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돼요? 왜 등기해야 되죠? 자, 을이 여기서 갑 땅에 지상권자로 들어가려면 을이 지상권 취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지상권자로 등기를 해야만 돼요? 해야만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예? 왜 해야 되는 거지? 왜 등기해야 되는 거죠? 지상권 취득을 하려면요? 원인이 계약이라서 그래요. 계약이라서. 만약에 법률 규정에 따라서 뭔가를 취득하죠. 그때는 등기 안 해도 되지만 지금은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죠. 계약은 법률 행위거든요. 186조예요. 이거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상권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물권 변동, 즉 지상권 취득을 하려면은 지상권자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다, 안 해도 되는 거다.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과 등기를 통해서 지상권자가 됐습니다. 이때 이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지료 있죠, 지료. 토지 사용대가인 지료 약정에 대해서는요, 있어야만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료 약정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권 성립돼야 안 돼요? 성립되는 거죠. 그럼 공짜 지상권이죠. 공짜 지상권. 무상의 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상 지상권도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전세권을 취득할 때 그때는 전세금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상의 전세는 없어요. 공짜 전세 있어 없어? 공짜 전세.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세권 성립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전세금이 있어야 돼요. 전세권 되려면요. 만약에 임차권 취득하려면, 임대차가 되려면은 차임의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공짜 임대차 돼야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짜로 임대차? 말 안 되죠. 근데 공짜 뭐는 가능하다는 거죠? 공짜 지상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상지상권이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을이 갑으로부터 땅을 빌렸거든요. 뭐를 빌렸다고요? 땅을 빌렸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건물 지어도 돼요. 어차피 지상권을 취득한 목적은 지상물 소유에 있습니다. 그럼 을이 건물 지었으니까 이 건물은 을 건물이죠. 을 소유의 건물입니다. 이게 이제 지상권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 지상권자가 땅을 빌릴 때 한 필의 토지 꼭 전부를 빌려야 돼요? 일부를 빌려도 돼요? 일부 빌려도 되죠? 일부의 성립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일부 성립 가능하다고요.
빌려 썼다가 나중에 반환할 거기 때문에 땅 일부를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서 을은 결국 토지를 객체로, 땅을 객체로 해가지고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소유권 갖고 있어요? 지상권 갖고 있어요? 지상권 갖고 있죠? 토지 객체로 해가지고는 을이 지금 지상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 위에 건물이요. 자, 건물을 객체로 해가지고는 소유권 가지고 있죠? 요게 이제 지상권 취득의 현재 모습이에요. 자, 책을 좀 보겠습니다. 279조. 279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토지가 지상권의 객체입니다. 자, 밑에 특성으로 내려갑니다. 첫째,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 따라서 지상물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상권 성립을 위해서는 지상물이 있어야 됩니다.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가 여기가. 토지가 있으면 지상권 성립이 가능한 거죠. 바로 그거예요. 자, 두 번째, 상린관계. 물권적 청구권. 이것들 전부 다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지상권에다가도 준용시켜서 지상권자도 이런 것들 권리 행사 가능합니다. 셋째, 지료.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지료 약정 없이도 지상권 성립은 가능하고 그때의 지상권은 무상 공짜 지상권이다. 공짜. 자, 4번 내려갑니다. 한 필의 토지 일부죠. 일부에도 지상권 성립 가능해요. 여기서 일부 성립 가능한 거는 용익물권이 다 마찬가지죠. 지상권도, 지역권도, 전세권도.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용익물권이잖아요. 용익물권들은 전부 다 얘네들은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될 수 있다. 그쵸? 가능하다. 용익물권 말고 뭐 소유권이라면, 만약에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한 개의 부동산 일부에 성립하는 거, 이거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일물일권이에요. 안 됩니다. 불가입니다. 불가. 그죠? 참, 저당권은요. 저당권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부동산 일부분에 성립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당권도 안 되고 소유권도 안 돼요. 근데 부동산 일부분에 성립 가능한 건 뭐가 있다? 용익물권이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얘네들. 자, 그럼 여기서 을이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 갖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갖고 있죠? 이때 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도 돼요? 양도해도 됩니까? 양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을이요. 야, 지상권은 내가 들고 있을게. 건물만 가져가. 건물만 병한테 양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해도 돼요. 물론 그냥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지상권하고 건물하고 같이 넘기겠죠. 근데 합의가 되면, 당사자 합의가 되면 뭐만 넘기는 것도, 건물만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103페이지. 103페이지에 중간에 동그라미 3번에 분리 처분 보이세요? 여기 부분이에요. 완전 친절하죠. 그죠? 다 알려주잖아요. 다른 사람들 이런 거 안 알려주죠? 죄송합니다. 자, 아니면 우리 건물을 들고 있는 채로 지상권만 양도해야지. 예? 지상권만 양도해야 되겠다. 이것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뭐가 되면 가능한 거죠?
합의가 되면. 을하고 병하고 뭐가 되면? 합의가 되면. 야, 그럼 나 건물만 받는다고? 알겠어. 건물만 넘겨.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합의가 되면요. 지상권만 넘기겠다고? 오케이. 지상권만 넘기라고. 합의가 되면.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을하고 병 사이에서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별 다른 말 없이 을이 자기 건물을 병한테 팔 거라고 약정한 거죠. 그러면 건물을 팔겠다라는 거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도 같이 넘긴다는 거다. 지상권. 건물 매매 계약 속에, 건물 매매 계약에 지상권 양도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하는 걸로. 지상권 양도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포함이요. 이렇게. 물론 내가 지상권은 냅두고 건물만 넘길 거예요. 건물만 넘기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건물 냅두고 지상권만 넘겨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별 다른 말 없이, 특별히 특약한 바 없이 그냥 건물 팔기로 하셨으면 당연히 뭐도 같이 넘기는 걸로, 지상권도 같이 넘기기로 한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잖아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자동차가 이렇게. 그죠? 자동차가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바퀴 달려. 자동차. 잘 그렸죠, 그죠? 자동차. 예? 이상해요? 저 이런 스타일 자동차 좋아해요. 약간 포드. 예? 포드 스타일, 지프 같은 그런 차 있잖아요. 지금은 탈 수 없어요. 돈이 없고 거지라가지고 못합니다. 저기 차가 이렇게 있는 차가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갑이 차를 갖고 있으면은 갑이 이 차를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예? 이 차 팔 때 특별한 사정 없으면 당연히 차를 넘기면서 모두 같이 넘기는 걸로. 예? 바퀴도 같이 넘기는 거죠. 당연히. 만약에 합의가 되면, 갑하고 을이 합의가 되면, 야, 여기만 넘기게, 여기만. 바퀴는 내가 산악용으로 된 거 내가 따로 산 거니까 바퀴는 내가 못 팔아. 바퀴는 딴 데 써야 되니까 바퀴는 안 넘기고 본체만 넘기겠다는 거죠.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해도 돼야 안 돼요?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하셔도, 아니면은 바퀴만 팔자. 바퀴만 팔아도 돼요?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별 특별한 사정 없이 차를 팔기로 했으면 당연히 바퀴도 같이 팔아 넘기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여기 합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건물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이 계약에 따라서 병이 건물주가 되려면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당연히 등기해야죠. 소유권 등기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죠. 해야 소유자예요? 해야 소유자예요. 그러면 병이 을로부터 지상권 넘겨받으려면은 지상권 등기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지상권도 따로 이전 등기해야 됩니까?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돼요. 소유권 등기 따로 또 해야 되고 지상권 등기 따로 또 하셔야 돼요. 왜냐면 소유권하고 지상권은 등기부에 각각 별개로 기재되잖아요. 소유권 같은 경우는 건물 등기부에 기재가 되겠죠. 건물 소유권 넘어가니까. 근데 지상권 등기 어디다 가는 거예요? 어디다 가는 거죠? 토지에다가. 그러니까 각각 다 등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는 그 계약 안에 지상권도 같이 넘긴다라는 합의는 들어가 있는 거지만, 합의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실질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되듯이 지상권 취득을 하려면 등기해야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따로 등기해야 된다고요. 지상권 등기도 하셔야 돼요.
자, 기억 보세요.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 분리 처분하는 거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니은 단락이요. 지금 103페이지 보고 있어요. 103페이지에 아까 분리 처분 있죠? 거기 보고 있는데요. 니은에 보시면은 지상권자가 지상 건물 팔기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지상권도 함께 팔기로 합의가 된 겁니다. 밑에 점 위 경우 지상권을 승계 취득하려면, 이건 이제 승계 취득 중에서도 이전적 승계 취득 말하는 거죠. 이 병이 을의 지상권을 넘겨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상권을 취득하려면은 지상권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야 된다고요. 왜 해야 되죠? 왜 등기해야? 바로 그거죠. 186조죠. 186조예요 지금. 건물 매매 계약 해갖고 취득하는 거죠. 등기하셔라는 거예요. 그래 물건 변동한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101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자, 101페이지 돌아오셔가지고 밑에 쪽에 담보지상권입니다. 담보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받는 거 말하는 거죠. 일단 나대지여야 돼요. 담보지상권이 출발하려면은 나대지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나대지. 나대지를 갑이 갖고 있었고, 갑이 갖고 있던 나대지를 을이 담보 잡아요. 그럼 일단 담보 잡는다는 거는 을이 갑한테 돈 빌려준 거죠. 채권자입니다. 은행에서 토지 담보 대출도 해주죠. 토지 담보 대출.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려줘요. 이렇게 갑한테 이렇게 빌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빌려줬어. 그럼 을은 1억짜리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토지 담보 대출이니까 이 토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 있죠. 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은 거니까 은행에서 이 땅에다가 무슨 등기합니다? 당연히 무슨 등기합니다? 네, 저당권 등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담보를 딱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 땅을 담보 잡고 있죠. 근데 나중에 여기에 건물이 지어질 수 있어요. 건물이 지어지면 땅값이 올라요, 땅값이 내려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 은행 입장에서는 건물을 담보 잡았어요, 땅을 담보 잡았어요? 땅을 담보 잡았는데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담보 가치가 하락할 수 있죠. 그럼 채권 회수가 안 될 수 있어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걸 일단 막아야 됩니다,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야, 네가 건물 지으려면 우리 돈 다 갚고 나서 건물 지으라는 게 은행 입장이에요. 돈 다 갚고 건물 지으라고. 우리 대출 이 계약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건물 지으시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상권 등기도 해놓는다는 거죠. 저당권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건물 지을 때 여기에 대해서 건물 철거 청구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점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점유하는 게 아니어서 이거 철거 청구 못 해요. 근데 지상권은 절차적으로 점유를 하는 권리죠. 그래가지고 내가 땅 쓸 권리가 있는데 건물 지었네? 이 나쁜 놈 철거해라. 지상권을 해놓으면 건물 지을 때 공사 중지해라, 철거해라, 이거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나대지를 담보로 제공받을 때는 지상권 등기, 저당권 등기뿐 아니라 뭐도 등기한다는 거죠? 요 지상권도 등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지상권은 이 땅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담보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담보 잡고 담보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상을 지금 담보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 목적의 지상권. 그럼 여기서 을이 갑한테 지상권자로서 사용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무상이겠죠. 무상. 공짜. 공짜죠? 공짜.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땅에 임차인 들어오면, 여기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임차인 병이 들어와가지고 임차인 병이 여기다가 건물 지었어요. 선 넘는 거죠. 그럼 임차인 상대로 해서 지상권으로 철거 청구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지상권자가 철거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자, 철거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저 병상대로 사용료 내놔라. 토지 사용료 내놔라고 청구하는 거.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요. 왜 안 되죠? 니도 무상지상이잖아, 니도 사용료 내야 안 내요? 지도 안 내잖아요. 지도 안 내면서 얘한테 사용료를 내놔라고? 그건 이상한 거죠. 병한테 사용료 누가 달라고 해야 돼요? 갑이 달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상권자가 철거 청구했을 때 병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은행에서 건물 철거하래요. 근데 병이 그러는 거죠. 야, 나 임차인이야. 그죠? 나 임차인이야, 임차인. 나 임차권 갖고 있어, 이 바보 은행들아. 나도 권리가 있다고, 권리가 없다고. 나도 권리 있다고, 임차권 갖고 있다고. 라고 하면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이 더 빨랐잖아요. 지상권이 빨랐어요? 임차권이 빨랐어요? 지상권이 빨랐죠? 그럼 얘가 우선한다는 거, 우선. 자, 개념 보겠습니다.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 취득하면서 플러스 담보가치 확보하려고 지상권도 취득하는 거. 그걸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담보지상권은 약정에 따라 담보권과 지상권이 서로 연계돼 있을 뿐 담보 물권은 아니다. 왜 담보 물권은 아니죠? 지상권은 용익 물권이에요. 자, 한 번 더. 지상권은 뭐예요? 용익 물권이에요. 아니, 근데 담보지상권이라면서요. 그럼 얘는 용익 물권이에요? 담보 물권이에요? 네? 용익 물권, 담보 물권. 용익 물권이라고요. 용익 물권. 지상권은. 용익 물권인데 은행에서 담보 물권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담보지상권은 분명히 절차적으로 용익 물권이에요. 근데 은행들이 머리가 좋아서 이 지상권을 담보 물권처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담보 물권처럼 쓰고 있으니까 얘가 담보 물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권자로 법원에 들고 가면, 법원에 서류 들고 가면 법원에서 담보 물권자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요. 법원에서 쳐다봤을 때 얘는 여전히 담보 물권자다, 용익 물권자다. 그냥 서류상 너는 용익 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지상권자의 피담보 채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저당권자의 서류상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 채무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겠죠. 저당권은요. 근데 뭐는요? 지상권은 피담보 채권 그런 거 없다. 절차적으로. 그럼 은행에서 아니 있는데요. 우리 담보 잡으려고 지상권 등기한 거예요. 아, 어쩌라고요? 그건 당신들이 그렇게 쓰고 계시는 거고,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 어쨌든 담보지상권은 용익 물권이다, 담보 물권이다. 이거 용익 물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3번입니다. 위 경우에 피담보 채무 범위 확인을 구하는 건 이건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판사님께서요. 야, 네가 지금 피담보 채무를 확인하고 싶으면 뭐를 확인하고 싶으면? 피담보 채무를 확인하고 싶어요. 저 갑의 빚이 얼마인지, 갑이 얼마를 빚졌는지 확인하고 싶죠? 이거 확인하고 싶으면은 저당권으로 확인하는 게 맞아요? 지상권으로 확인하는 게 맞아요? 예, 저당권으로 확인하는 게 맞는 거죠, 절차적으로요. 뭘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아이, 지상권으로 확인하는 거 아니죠. 지상권은 용익물권인데요. 절차적으로 맞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 효력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기역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하시네요. 건물 지으면 담보 가치가 하락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지상권자는 건물 축조, 중지 청구, 철거 청구, 인도 청구 할 수 있다는 거죠. 니은 내려갑니다. 제3자의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의 존재는 지상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누구 말하는 거죠? 병 말하는 거예요. 병. 제3자 병 말하는 거예요. 병에 지상권 설정자 누구 말하는 거죠? 예? 지상권 설정자 누구 말하는 거죠? 예? 힘드네요. 네? 얘는 을은 지상권자고 갑은 뭐고요? 설정자. 네? 여러분들 저 혀가 꼬이잖아요. 자, 갑이 지상권 설정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3자 병이 지상권 설정자 갑에 대해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 여기서 말하는 이 채권적 권리가 바로 병의 임차권 말하는 겁니다. 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요 임차권. 이 채권적 권리의 존재는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임차권 가지고 지상권자한테 대항한다고 대항 못한다고 지금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내려갑니다. 2번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입니다. 자, 기읍 토지 소유자는 담보가치 하락시킬 우려 있는 그런 사정이 없다면 토지 사용 수익을 여전히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토지 소유자 누구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갑을 말하는 거예요. 갑. 니은 담보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요 상당의 이익,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상권 자체 침해를 이유로 임요 상당의 손배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용료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도 안 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갑이 여기서 은행에다가 돈 다 변제하면 돈 다 갚았습니다. 변제했다. 그러면 전액을 다 변제하게 되면은 은행이 갖고 있었던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죠. 채권이 없어지면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 소멸, 그리고 지상권도 말소 등기 없이 다 없어집니다. 전부 다 없어져요. 이런 성질을 뭐라 그랬어요? 부종성. 자, 내려갑니다. 존속기간으로 내려갑니다. 자, 280조가 있는데요. 지금 지상권에서 다음 연한보다 단축 못한다 그러고, 자, 첫 번째 1호입니다. 30년. 2호는 15년, 3호는 5년이죠. 자, 30년짜리는 견고한 건물이다. 수목 소유 목적이죠. 30년. 2호는 전호 이외, 즉 안 견고한 건물 말하는 거죠. 그거 소유 목적으로 할 때는 15년. 자, 3호 같은 경우는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이죠. 이러면은 5년입니다. 여기가 최단 존속 기간이죠. 최단 존속 기간. 자, 내려갑니다. 밑에 281조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기간을 정했어요? 정하지 않았어요?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최단기로 하겠다는 거죠. 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2항 내려갑니다.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 종류 구조를 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공작물 동그라미요. 공작물 소유 목적이라는 거죠. 아까 위쪽에 280조 3호에서 공작물 소유 목적 몇 년이라 그랬어요? 5년이라 그랬죠. 근데 요 밑에 281조에서는 공작물은 공작물인데 그 공작물의 종류 구조를 정하지 않았죠. 그러면 전조 2호가 15년이에요.
그러면 280조 3호에서 말하고 있는 공작물은 종류 구조 정한 거 정하지 않은 거? 정한 거예요. 자, 한 번 더. 280조 3호의 공작물은 이 5년짜리 공작물 있죠? 종류 구조 정한 거예요. 근데 밑에 281조 있죠? 여기 2항에서 말하는 요 공작물. 종류 구조 안 정했죠? 걔는 몇 년짜리라고요? 15년이라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밑에 단락으로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1번. 최장기 규정은 없어요. 최장 제한은 없기 때문에 영구 무한지상권 하셔도 돼요. 2번. 기존의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입니다. 원래 지상권이라는 거는 건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건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건물을 사용해요? 건물을 소유해요? 건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뭐가요? 지상권이요. 헷갈리죠? 예, 그런 거예요. 지상권이라는 건요, 토지를 소유해요? 토지를 빌려요? 토지는 빌리고 건물은 소유하고. 건물은 소유하는 거라니까요. 자, 지상권은 건물을 뭐 하는 거? 소유하는 거. 이게 지상권이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지상권입니다. 여기다가는 280조, 281조 이런 최단기랑 관련된 존속기간 규정들을 적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지문에서 말하는 거는 이 지상권이 이상해요. 건물을 소유해요? 건물을 사용해요? 건물을 사용한다니까요. 이 지상권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건요. 즉 남의 건물인 상황이라는 거죠. 이건 비정상적인 지상권이고 이상한 지상권이거든요. 따라서 여기다가는 최단기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가보시면 제2절에 지상권자의 권리 의무 나오죠. 자, 목차 설명합니다. 목차. 자, 지상권 파트 목차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목차는 먼저 지상권의 성질. 지상권의 객체가 뭐였죠? 토지. 토지가 객체죠. 그리고 지료가 요소가 아니고 어디다가 성립될 수 있고 일부 성립될 수 있고 요런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 3가지가 있었어요. 30년, 15년, 5년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어서 볼게. 지상권자의 권리입니다. 지상권자의 권리도 있고 지상권자의 의무도 있어요. 이것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수한 지상권이 있어요. 특수지상권. 특수지상권은 3가지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특수지상권은 구분지상권. 두 번째 특수지상권은 분묘기지권. 세 번째 특수지상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기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아주 중요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수지상권 3가지가 있죠. 3가지가. 요 3가지 이렇게 볼 거라는 거죠. 요 순서대로 지상권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상권자의 권리 보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자, 지상권자의 권리 첫 번째는 토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대항력이 있어요, 지상권자는. 원래 물권자들은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이제 그 전세 들어갈 때 있죠? 그때 등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등기를 하면은 뭐가 돼요? 물권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 안 하면 물권자예요? 물권자 아니에요? 물권자 아니에요. 등기 하세요. 등기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해야 된다고요?
주인이 안 해주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때려쳐. 계약 안 해야 돼요. 물론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여기서 을이 전세 계약을 했잖아요. 전세 계약을 했어요. 전세 계약을. 전세금 넣었죠? 전세금 넣었죠. 전세금 5억 넣었어요. 5억. 여기서 을이 등기를 전세권자로 등기를 하죠. 하면 전세권자인 거예요. 그럼 물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이러면 이제 물권자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등기를 안 했으면 이거는 전세는 전세인데 무슨 전세죠? 미등기 전세예요. 이러면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뭐 등기 안 해도 주민등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등록 하면 대항력 생기잖아요. 그죠? 주민등록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전세권자가 등기했죠? 자, 요 상태에서 주민등록도 하면 이러면 슈퍼 세입자가 돼요. 예? 이러면 슈퍼 세입자가 된다고요. 이러면 전세권자로서의 대항력이 있어요. 그리고 전세권자로서의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근데 주민등록도 했죠? 그럼 뭐가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임차인의 지위에서의 대항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또 뭐도 있어요? 우선 변제권도 있는 거예요. 칼자루 2개 가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경매됐을 때 만약에 요 임차인으로서의 요 밑에 거 지위 있죠? 요것만 갖고 있었으면은 우선 변제권 행사했을 때 그 보증금 전액이 회수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래도 나가야 돼요. 우선 변제권 행사를 했으면은 나가셔야 됩니다. 안타깝죠? 내가 지금 전세금 얼마 걸었어요? 5억 걸어놨죠. 5억. 근데 경락대금이 4억 5천으로 나왔어요. 낙찰가가 4억 5천으로 나왔어요. 그럼 우선 변제권 행사하죠? 그럼 5천만 원 덜 받았죠? 그럼 대항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다 못 받았는데도 나가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우선 변제권 행사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 2개 다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매각이 됐을 때 전세권자로서 우선 변제권 행사를 했다. 그럼 전세권자로서의 우선 변제권 없어졌죠? 전세권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야 됩니까? 안 나가도 돼요. 왜냐면 이게 있으니까. 이제 난 임차인으로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밖에 없으면은 이 보증금이 좀 매각 대금이 덜 나왔죠? 그러면 이제 그거 다 못 받아도 나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위가 이렇게 2개 있으면, 지위를 2개 가지고 있으면은 한 개를 썼을 때 우선 변제권 행사를 했더니 아이쿠야 4억 5천 나왔네요. 5천만 원 덜 받았죠? 그 덜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받은 사람. 이 낙찰받은 사람에게 뭘 가지고 대항하죠? 이걸로 대항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칼자루 2개 가지고 있던 거예요. 슈퍼 임차인인 거죠. 제가 학교 졸업하기 전에 저걸로 다 받고 나왔던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전세권자로 등기해놨거든요. 이렇게. 등기해놨죠? 그리고 이제 이 주민등록 다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경매됐는데 덜 나온 거예요. 낙찰 대금이. 그때 500인가 부족했어요. 열받죠? 그 일단 전세권자로 우선 변제권 행사했죠. 돈 받았죠? 그럼 이제 경락받은 사람 나가라 그러죠? 이걸로 안 나가는 거, 이걸로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500 주세요. 500 주시면 제가 나간다고 이렇게. 그럼 안 주면 어떡하죠? 그럼 안 나갈 거예요. 안 주시면 안 나갈 거예요.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거죠? 2개면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말이 좀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토지 사용권으로서 일단 기본적으로 물권자라면 이런 식으로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처분권이요. 처분권. 282조에서 지상권자는 권리, 양도 동그라미 양도.
뿐만 아니라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총 몇 가지가 나오고 있죠, 지금? 총 몇 가지가 나왔죠? 예. 같은 책 보고 있는 거 맞는 거죠? 자, 지금 몇 가지가 나왔죠, 지금요? 양도, 임대차, 저당권 설정.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인 것도 세 가지. 해도 되죠? 처분도 해도 되죠. 특약을 넣어서 금지하는 거 안 되죠? 자, 동그라미 2번이요. 처분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처분 금지 특약 넣으면 특약이 무효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 지상권 하고 있었잖아요. 지상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흔들리죠? 막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총칙부터 시작해서 특별법까지 가야 되는데 50분 동안 총칙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요? 네? 끝까지 가야 된다고요. 정신 없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해도 돼. 그럼 또 지금 전세 또 하다가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을이 지상권자죠, 지상권자. 여기서 을이 자신이 갖고 있던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양도한다는 거죠. 지상권 양도. 아니면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빌렸잖아요. 토지를. 근데 이 토지가 수목 소유. 자, 토지 위에 나무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이었어요. 그러면은 기간 약정 안 했을 때 몇 년짜리 지상권이에요? 네? 7년이요? 7년 없는데요? 예? 최단기 몇 년이에요? 5년이죠, 그죠? 뭘 젠장 30년입니다. 30년입니다. 왼쪽 페이지 와보세요. 왼쪽 페이지. 280조. 자, 280조. 자, 1호에서 자,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이요, 수목. 수목 소유 목적이죠. 그때는 최단기 몇 년? 최단기 30년짜리 지상권이라는 거죠. 30년. 그럼 30년짜리 지상권인데 지금 을이 땅 쓴 지 10년 됐어요. 10년. 너무 길죠? 몇 년 남았어요, 지금? 20년 남았어요. 20년이 아직. 그럼 20년 남은 기간 동안 이 땅을 내가 이제 안 쓰니까 임대차 한다는 거예요. 토지를 임대차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병을 세입자로 받아가지고 월세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소유자만 임대인 아니죠. 이런 이 지상권자도 임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이 지상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야지. 이것도 가능하죠. 대출 받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엮어서 뭐라고 한다고? 세 가지를 엮어서요. 처분이요, 처분. 토지를 처분해요, 지상권을 처분해요. 지상권과 관련된 처분이라는 거죠. 이런 처분을 하면 양도하거나 토지 임대차를 하거나 지상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갑이 기분 안 좋죠. 갑이 기분 안 좋으니까 계약을 할 때 처분하지 맙시다. 처분하지 맙시다. 처분하지 마. 라고 특약을 넣겠다는 거예요. 처분하지 마. 특약 넣습니다, 선생님. 네. 그럼 을이 넣으라고 해야 돼요? 넣지 말라고 해야 돼요? 넣으세요. 백날 천날 넣어보세요. 그래. 특약 들어갔죠? 그래도 처분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약이 유효, 무효, 특약이 무효라서 무효라서 지상권자 처분 금지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2번 단락에서 지상권자의 처분은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따라서 처분 금지시키는 특약을 넣으면 그 특약이 무효 처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밑에 세 번째 권리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